자, 디지털 융합개론 교과목 어떤 내용을 1학년 1학기 동안 배울 건지 한번 개략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배울 내용이 전체적으로 한 13개 정도의 꼭지가 되는데 오늘은 제가 개략적으로 어떤 내용이다 개략적으로 이렇게 설명만 쭉 하고 넘어갈게요. 넘어가는데 너무 많이 잘 몰라도 그냥 이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세요. 이 정도에서 다 알아들으실 것 같으면 입학하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사진 찍는 거 굳이 안 찍으셔도 돼. 이거 다 드릴 거예요. 이거 다 벌써 올려놨어요. 자료도 다 올려놨으니까 지금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거 굳이 찍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우선 디지털이란 자, 네이버 지식백과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디지털이란 연속된 값을 사용하는 아날로그에 반하여 띄엄띄엄 떨어지는 값을 사용해서 를 강화하고 분석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정의가 나와요. 그나마 제가 찾아보니까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 우리가 왜 아날로그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아날로그. 그리고 자동차로 좀 비유를 하자면 옛날 자동차에 우리가 캬브레타 이런 얘기 우리 다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아날로그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 자동차는 전자식이 아니었던 거죠. 그죠? 결국 기가 없어도 얘는 동작하던 놈이었던 거.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다 뭐 캬브레타가 들어가 있는 자동차들은 거의 없고 이제 다 전자식 자동차로 바뀌었어요. 따라는 거예요. 즉 전기에 따라서 제어를 하고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아날로그는 전기 없으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값들이 제가 자외선이나 나오는 것들 보면 다 이렇게 연속된 값들이에요. 자, 근데 전기라는 것들은 전기 신호가 딱 있게 되니까 요게 전기 신호에 대한 부분들을 디지털적으로 어떻게 하냐? 어떤 일정 간격으로 저희가 클럭이라 그러는데 일정 간격으로 계속 얘를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값들이 연속된 값들이 아니라 아무리 시간이 적어도 그 딱 일정 시점의 값들이 딱딱딱딱딱딱 나오는 게 디지털의 기본이에요.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값들이 나오는데 걔를 정말 디지털의 원초적인 부분으로 딱 내려가면요. 딱 내려가면 뭐가 나오냐면 결국 전기가 통한다와 안 통한다. 딱 두 가지로만 나오죠. 디지털의 가장 기초는 통한다. 안 통한다. 그래서 0과 1이에요. 전기가 안 통한다. 0 통한다. 1. 그래서 초기에 컴퓨터들 보면 진공관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진공관 가지고 막 컴퓨터를 만들어 놓고 전기가 들어오면 진공관 불 들어오고 그다음에 0이면 진공관 불이 안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한 게 디지털입니다. 디지털. 자,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디지털이다. 그럼 가장 기초는 전기가 있다 없다와 라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이게 점점 발전이 되면서 얘를 인간의 자동으로 제어하는 쪽으로 쭉 발달이 된 겁니다. 발달이 됐어요. 자, 그래서 뭐 또 여기 챗 GPT한테 제가 또 물어봤어요. 챗 GPT 물어봤더니 자, 얘가 이제 정말 제가 얘기하는 대로 디지털이란 그죠? 우리 십진법이면 0부터 9까지 있잖아요. 마찬가지. 0과 1번 나타내는 기술이나 시스템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쉽고 합당한 원천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디지털이라고 붙이는 게 이거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물론 뭐 일단 계속 발전을 하니까 자꾸 이렇게 이거에 대한 정의 자체가 자꾸 이렇게 늘어나서 이렇게 된 것이지. 가장 원칙은 이거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가 디지털은 뭐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초보 초창기의 디지털이라는 딱 용어 나온 거는 바로 요 얘기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명확하게 정의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뭐 들어가 이거 그냥 생략할게요. 쭉 보면서 그래서 보면서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또 디지털 융합이라는 건 또 뭐냐 도대체. 그러면 아까 0과 1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뭐 기술이 발전하면서 뭐 그동안 있던 초기의 컴퓨터들은 우리 영화에 보면 전부 다 뭔가 A, B, C 나오고 0, 1, 2, 3 이런 것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데이터를 문자와 숫자로 되어 있는 것만 컴퓨터, 즉 디지털 세상에서는 걔를 데이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아닌 거예요. 이제는 음성도 이제 데이터가 된다. 즉 음성이 과거에 아날로그였던 걸 딱 가져가면서 거기서 디지털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도 쭉쭉 뽑아내거든요. 그다음에 영상도 마찬가지, 사진도 마찬가지. 이렇게 음성 데이터, 영상과 같은 이런 것들도 정보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막 이제 합쳐집니다. 합쳐지.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보면 인터넷, 우리 나왔었죠? 인터넷. 과거에 우리 통신해봐야 전부 다 FM 주파수에 뭐 무전기 갖고 이러던 시절인데 이제 거기에 데이터가 막 다니고 얘가 디지털화가 돼요. 방송 이제 IPTV죠. 자, 전부 다 디지털 기반의 TV로 바뀌었어요. 옛날 VHF 안테나 달아서 하던 이런 아날로그 시절은 다 가버리고 다 디지털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융합이라는 게 기술적으로도 융합이 되고 기술 측면에 산업적으로도 또 융합이 되고 그다음에 일반 뭐 교육, 교통, 그죠? 그다음에 제조, 뭐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산업들, 그다음에 우리 일상생활 이게 뭐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융합이 되는 이 디지털로 융합이 되는 디지털. 디지털 기반으로 다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폭넓은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이것도 제가 정의를 써놨습니다만 제 설명이 훨씬 더 쉽잖아요. 그죠? 쉬워요. 그래서 결국 이 말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쉽게 풀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뭐 이런 걸 이해하셨으면 이런 내용들을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요거는 또 다음 주부터 수업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 계속 이제 넓고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한 번 들었다고 딱 이해를 할 것 하진 어렵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번 주변에 있는 세상들을 보자면 크게 보면 요즘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기술들이에요. 자, 클라우드, 클라우드 뭐냐? 클라우드 그러면 구름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자, 그 구름 안에 뭔가 있으면 우리가 무엇이 있는지 모르죠. 자, 마찬가지로 자, 내가 어떤 정보적으로 서비스도 받고 내가 이걸 활용해서 뭘 디지털적으로 내가 활용을 잘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도대체 거기는 시스템이 어디 있는 거야? 전 모르죠. 이 데이터가 어디 있는 거야? 모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뭔가 이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와 같이 서비스를 받고 제공받는 이런 내용들은 구름 속에 갇혀서 어디 있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우리 뭐 인터넷에 가면 뭐 미국에 있는 거 심지어 뭐 아프리카, 유럽 뭐 이런 거 장소에 관계없이 우리 다 서비스 제공받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발전한다라는 게 이런 클라우드의 얘기입니다. 클라우드 얘기. 또 자세한 건 또 뒤에 또 얘기하고. 자, 뭐 인공지능이야 뭐 워낙 요즘에 뉴스에서 뭐 거의 매일이다시피 얘기를 하니까 자, 인공지능 생각할게요. 또 빅데이터도 많이 들어보셨죠? 자, 데이터가 옛날에는 한 요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진짜 컴퓨터의 능력 자체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저장하는 이런 능력도 뭐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데이터가 뭐 막 쌓이는 거예요, 막 쌓여. 쌓여서 엄청나게 이제 뭐 사람이 관리가 힘들 정도의 데이터랄까? 그런 데이터가 쌓였을 때 거기서 의미 있는 정보를 뽑아내는 이런 쪽에 뽑아내서 분석하고 하는 게 빅데이터의 영역이고요. 자,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요즘에 전기가 통하는 전자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똑똑해지고 있어요. 우리 가정에 보면 에어컨, 뭐 냉장고, 그죠?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다 원격에서 스마트폰 갖고 다 제어 가능하죠. 자, 지능형 CCTV, 우리 달려있는 이런 CCTV에서 자동 불법 주차하면 자동으로 바로 나오죠. 이런 것들이 다 하여튼 정기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얘가 뭔가 똑똑해져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데이터가 모아져요. 이런 것들이 상호 인터넷입니다. 하여튼 무엇인가가 다 인터넷에 연결된다. 라는 의미가 상호 인터넷이고요. 자, 그다음에 로봇도 뭐 엄청나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죠. 산업용 로봇, 제조 현장에도 쓰지만 이제는 점점 인간 같은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다들 노력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드론도 또 거의 유인, 무인,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는 것들로 다 이 드론이 확장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확장현실, 가상과 현실이 많아요. 이런 쪽으로 또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쭉 한 번씩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 좀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런 디지털에 대한 부분이 이런 산업혁명하고도 굉장히 연관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뭐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지금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는데 4차 산업혁명은 많이 뉴스에도 많이 들어보고 많이 들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 산업혁명이 어떻게 우리 세상을 바꿔놨냐 하는 말씀드리자면, 자, 1차 산업혁명 때는 증기기관차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동력이 사람이 아니라 뭔가 기계로 움직인다는 동력이 나와서 이 이 시점에 그 사회를 변화를 시켰죠. 변화를 시켜버렸어요. 특히 말로 타고 다니던 마차가 증기로 움직일 수 있는 자동차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세상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때 있던 마부들이 다 직업을 잃었고요. 그죠? 마부들이 직업을 잃었고, 그 많던 말들이 필요 없어지게 됐고, 대신 자동차를 몰 수 있는 이 드라이버, 즉 운전사가 또 각광을 받는 직업으로 떠올랐던 그런 시절이에요. 자, 2차 산업혁명은 또 뭐냐? 자, 2차 산업혁명은 이런 동력 장치와 이런 대량 생산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으로 변화가 됐죠. 대표적인 게 포드 자동차죠. 포드 자동차가 분업화돼서 컨베이어 벨트의 조립 생산이라는 이런 개념을 딱 적용해서 대량 생산을 해내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전 가정이 자동차를 가지는 이런 식의 세상을 또 바꿨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대량 생산이 가능했기 때문에 인간들이 필요한 물품들을 풍족하게 쓸 수 있는 세상으로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단점도 있었죠. 그다음서부터 사람들이 어떤 노동자로서 열악한 환경에 단순 노동자로서 뭔가 저임금에 시달리는 그런 문제점도 일어났던 게 2차 산업혁명이고요. 자, 그다음에 3차 산업혁명은 거의 90년대에 이제 이루어졌던 내용인데 우리 뭐 다 느끼셨지만 갑자기 자녀들이 PC 사주세요, 인터넷 연결해 주세요서부터 해서 인터넷에 보니까 이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정보들이 인터넷에 나오네. 이런 것도 우리 완전히 문화의 충격이었어요. 충격이었고 인터넷이 되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각종 업무를 보기 위해서 관공서를 가거나 은행을 가거나 뭘 하려 그럴 때 전부 다 가서 종이에다 뭘 써서 주면 자기네들이 뭐 컴퓨터 집어넣고 이런 식의 업무를 했는데 인터넷이 나오면서 어떻게 됐죠? 전부 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바뀌었어요. 어?
은행 가야지만 내가 돈을 찾고 이체를 하던 시절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이체도 시켰고 굳이 뭐 내가 병원 은행 갈 일이 없어지고 이전까지만 해도 은행 가갖고 그 얼마나 창구에 사람이 많았어요. 줄 쫙 서서 진짜 바쁜 날 뭐 그 25일 날 월급 들어오는 날 뭐 연말 뭐 이런 데 가면 전부 다 저 직원들 그 월급 뭐 준다라고 전부 다 줄 서 있고 막 두세 시간 대기하고 자, 그러던 세상을 움직이지 않고 집안에서 인터넷으로 업무 처리할 수 있는 세상이 이 세상이었다. 참 이것도 굉장히 문화적인 충격이었고요. 자, 그리고 요 사이 중간에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자, 왜 집에 있는 PC에서만 해? 돌아다니면서 아무 데서나 이걸 하기 같이. 또 이 스마트폰의 또 혁명이 또 중간에 있었고. 자, 4차 산업혁명 여기 나온 거 앞에서 말씀드린 클라우드, 인공지능, 빅데이터 쭉 나왔던 그 기술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그리고 급속도로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쭉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컴퓨터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야? 이거는 간단히 내가 말씀드릴게요. 눈에 보이는 건 하드웨어라고 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고 실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요거는 이제 각각의 뭐 하드웨어 부품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수업을 쭉 하면서 한번 눈으로도 한번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지털 정보에 대한 표현도 좀 이야기를 할 텐데, 아까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건 0과 1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알아듣는 게 0하고 1밖에 알아듣는 게 실은 없습니다. 0과 1만 알아들어요, 얘는. 자, 그래서 초기에, 그러면 사람은 10진법을 쓰는데, 컴퓨터는 0과 1, 2진법을 써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면 이 2진법과 10진법을 변환하는 것들이 또 돌아갑니다. 십진법을 이진법으로. 자, 그래서 십진법하고 이진법은 뭐 간단한 거 갖고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뭐 어떻게 이게 컴퓨터가 하는 일이지만 내부적으로 원리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한다라고 한 거를 간단하게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컴퓨터가 이제 이진법 0과 1만 알고 있는데 얘를 0과 1로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뭐 프로그램을 해갖고 컴퓨터를 명령을 하려니까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야, 이걸 인간하고 가까운 어떤 언어를 쓰면서 좀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면 할 수 없을까라고 해서 물론 초창기에는 0과 1 가지고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물론 그때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막 이렇게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드웨어적으로 전부 다 회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프로그램 하던 시절에는 했지만 이제 이게 점점점 발달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발달을 하면서 내가 자꾸 우리가 번역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컴퓨터에 붙여서 그럼 결국 번역 하다 보면 마지막에 뭐죠? 0과 1로만 만들어진 것만 쫙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동작을 해요. 자, 그러면 0과 1로 나오는데 이거 단위로만 계산을 하려니까 너무 컴퓨터의 그 반도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발전하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진법을 컴퓨터적으로는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이진법을 토대로 해서 항상 이진법은 2의 자승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4진법, 8진법, 16진법, 32진법, 64진법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크기 자체를 크게 하는 거예요. 크게 해서 어, 한 번에 한 번에 많은 양을 처리하자. 이런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면 제가 8진법 얘기하는데 옛날에 보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8비트 컴퓨터, 16비트 컴퓨터, 32비트 컴퓨터. 아들, 딸들이 와서 우리 집에 있는 거 구닥다리잖아. 나 32비트 컴퓨터 필요해. 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뭐냐? 한 번에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양이라는 양.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뭐 0일만 표현하는 걸 비트,
그다음에 요거를 8개를 쫙 묶어서 바이트 이렇게 얘기하고요.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또 이게 있어요. 이것도 또 설명을 또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쭉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 인간하고 어쨌든 인간이 좀 쉽게 인간이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쓸 수 있어야 되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문자와 사람들이 쓰는 이 문자와 그다음 숫자의 그다음 기호 이런 것들을 전 세계 표준을 01이라고 되어 있는 이거 16개를 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고 요것대로 만약에 우리 보여드리자면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지금 01로 되어 있는 걸 16진법으로 이렇게 표기를 한 거예요. 16진 그러니까 01로 되어 있는 거 확 16진법으로 만들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표현 가능한 여기 지금 한글로 주로 한글로 지금 대표로 쭉 나오는데 뭐 우리 안 쓰는 글자도 있어요. 안 쓰는 글자도 있는데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이건 한글만 나왔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모든 나라의 언어들을 이렇게 다 집어넣고 집어넣으면 결국 컴퓨터는 알아듣는 게 0과 1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16진법으로 되어 있는 이 값으로 이 값으로 우리가 이제 이거 사람이 보고 좀 영일로 되어 있으면 사람이 너무 보기가 어려우니까 16진법으로 해서 볼 따름이고 그리고 오면 얘를 만약에 가다 그러면 가에 해당되는 0과 1에 대한 값을로 변환을 시켜주는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동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컴퓨터가 계산을 하는데 실제 산술 계산은 컴퓨터가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거밖에 실제 프로그램으로 할 수 없어요. 산술 계산. 그러니까 그 많은 뭐 미분 적분 뭐쫙 보고 있는 것도 결국 안에 다 들여다보면 산술 연산자는 딸랑 요 4개만 씁니다. 4개. 자, 대신 이제 컴퓨터는 논리 연산자라는 걸 써요. 참 거짓. N들은 참참일 때 참이고 참 거짓이면 거짓이고 뭐 이러는 아마 좀 젊으실 때뭐 정보랑 비슷한 그 과목에서 논리 연산자에서 이렇게 좀 들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있으셔서 뭐 엔드냐 오하냐 뭐 익스클루시브 오하냐 낫이냐 뭐 이런 거 갖고 이제 내부적으로 컴퓨터가 이렇게 동작할 때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컴퓨터 구조에 이제 가면 요 시간 되면 이제 하나씩 좀 보여드릴 건데 실제 이게 그 컴퓨터 부분도 너무도 기술 발전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뭐 잭 하나 꽂으려고 그러면 잭이 아유 이건 뭐야 정말 잭의 종류도 다양하죠. 다양해요. 그래서 그 많은 내용들을 이게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는 주로 요즘에 이제 좀 많이 사용하는 걸 위주로 좀 설명을 할 거예요. 할 거고 이때는 이제 PC 하나를 가져다가 이제 한번 대면 수업할 때는 한번 분해를 할 거예요. 뜯어놓고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고 이게 기억 장치라는 거구나. 뭐 이게 CPU라는 거구나 해서 하나씩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구조는 기본적으로 이제 폰 노이만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오늘 컴퓨터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거의 사람을 좀 흉내내서 구조로 생각을 했어요. 자, 사람은 기본적으로 뇌에 있는 뇌의 머리가 뭘 하냐? 일단 기억을 해요. 그죠? 기억을 해. 자,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머리에서 뭔가 판단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죠. 그런 판단하는 능력은 우리가
여기 기억되어 있는 뭔가를 꺼내와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죠. 자,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게 판단을 하는 게 바로 CPU라고 해서 분류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장 기능, 뇌에서 저장하는 기능을 메모리라고 하는 곳에 저장을 했어요. 근데 또 메인 메모리라고 하는 부분이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전 세계적으로 최고죠. 메모리 반도체. 자, 그래서 너무 여기다 모든 걸 다 담기에는 너무 비싸다. 그래서 하드디스크라고 부르는 보조기억 장치. 여기에다가 많은 데이터 집어넣고 꼭 지금 요 판단을 하기 위해서 얘가 필요한 정도만 여기다 갖다 놓고 돌리자라는 개념으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생각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눈과 귀와 우리 촉각이 있는 거죠. 촉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것.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말과, 그죠? 표정, 그 다음에 뭐 발로 찬다든지 이런 게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그럼 컴퓨터에다 적용을 하면 뭐가 있을까 봤더니, 그럼 컴퓨터한테 뭔가 뭐 주는 입력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그래서 맞는 게 키보드입니다. 키보드. 물론 뭐 나중에 이제 마우스가 추가되지만, 그 다음에 결과를 사람이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런 모니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컴퓨터들은 다 이 구조를 채택해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구조가 가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죠. 이제 뭐 요즘에 또 화두가 양자 컴퓨터라는 게 또 화두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이 구조가 좀 달리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뭐 양자 컴퓨터는 저도 이게 뭔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과거에 계속 이 문서에 있는 문자와 숫자만 우리가 데이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까는 이미지와 오디오와 비디오 이게 다 데이터로 우리가 처리를 해서 가는 세상이고요. 뭐 이런 확장자들이 쭉 있고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뒤에 수업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장 현실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 어떤 게 있냐면 가상은 말 그대로 가상이에요. 가상이고 그다음에 이게 뒤에서 생각하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이걸 쫙 묶어서 우리가 확장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게 뭐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봅시다. 자, 가상현실 그러면 뭐 이렇게 갖다 쓰죠. 그래서 TV에 광고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갖다 쓰면 현실은 안 보이고 가상만 나와요. 자, 그게 가상현실이고요. 자, 증강현실은 뭐 굉장히 많이 썼던 게 어린 학생들 옛날에 그 스마트폰 갖고 포켓몬 잡으러 다닌다고. 뭐냐면 스마트폰 앱을 딱 키면 현재 다 보여요. 보이는데 그 위에 포켓몬이 돌아다니는 이게 보여요. 그래서 현실에다가 가상으로 되어 있는 뭔가 물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려놓는 게 증강현실이다라고 해서 기준이 나오고요. 자, 혼합현실은 뭐냐? 자, 혼합현실은 아까 했던 가상현실은 현실하고 가상하고 그냥 보이기만 이렇게 보일 뿐이지 전혀 서로 소통하는 게 없어요. 자, 근데 이제 혼합현실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진행형인데 우리 대표적인 게 저는 킹스맨 영화. 킹스맨 영화들 다 보셨나요? 킹스맨 영화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가상에 있는 사람들이 홀로그램처럼 앉아서 같이 회의를 하는 그림이 나와요. 자, 저거 앞으로 이 혼합 현실이 가는 모습입니다. 자, 무슨 소리냐? 자, 여기 지금 회의를 하고 있어요.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뭘 썼어. 뭘 써서 자, 쓰면 현실에는 없는 이런 가상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가상의 내용이 나와서 이걸 가지고 즉 이게 이제 두 가지 현실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있는 현실과 이런 건물에 대한 현실이 양쪽에 있는 거죠.
양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는데, 자, 여기 바람으로 인해 현실에 이쪽 건물 설계해 놓은 이 부분을 가상으로 가져온 거예요. 가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가상 사람까지, 가상 사람까지. 그래서 마치 이렇게 생긴 사람, 이렇게 생긴 사람이 갑자기 원격 회의, 여기서 회의합시다. 그러면 이쪽의 현실과 저쪽의 현실이 있는데 이쪽 입장에서는 저걸 가져오면 가상이 되는 거고요. 저쪽 현실 입장에서는 이게 가상이 되는 거예요. 가상이. 그래서 이런 세상으로 지금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뭘 써야 돼. 써야지만 이게 보이는데 이거를 안 쓰는 걸 지금 또 연구를 하고 있어요. 안 쓰는 거. 그래서 이것도 뭐 또 기술 보니까 뭐 굉장히 또 홀로그램에 대한 부분인데 홀로그램도 앞에서 보면 딱 이렇게 입체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체로 보이려고 그러면 몇 개가 필요해요. 이거를 한 개를 가지고 어디서 360도에 봐도 입체처럼 보이는 이런 기술. 이런 기술도 또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거의 이거 보니까 좀 있으면 우리 영화에서 보는 것들이 다 실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인공지능에 대한 거는 간단한 얘기만 좀 하고 넘어갈게요. 인공지능은 자세한 내용은 인공지능 시간에 좀 얘기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인공지능이 태동은 뭐 한 1950년대서부터 이런 개념이 나왔어요. 컴퓨터를 가지고 좀 인간을 좀 따라 해보자. 아까 폰나이만 구조 같은 것도 인간을 많이 컨닝을 한 거거든요. 컨닝을 해서 만들었는데 인간의 뇌를 똑같이 만들면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은 옛날부터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게 그동안 활성화가 왜 안 됐냐라고 딱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뇌가 이 처리하고 계산하고 하는 능력이 너무 우수해요. 우수해. 그러니까 이 정도의 컴퓨터를 만들려면 지금도 아마 컴퓨터 아무리 큰 뭐 이런 슈퍼컴퓨터도 인간의 뇌 정도의 처리 능력이 안 될 거예요. 아직. 그래서 계속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간처럼 하려고 하는데 인간처럼 할 수 있는 이 장비들, 하드웨어들의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쭉 안 됐던 거예요. 됐는데 그럼 언제 결정적인 시기가 딱 왔냐? 우리가 다 알고 있던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자, 이게 그동안은 이 바둑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많은 경우수를 계산하니까 컴퓨터가 아예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아예 못했는데 이제 그런 능력의 컴퓨터가 나오니까 그걸 학습한 컴퓨터가 인간을 이기는 물론 인간의 뭐 이세돌 머리에 뭐 바둑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바둑이라는 한 분야를 이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반도체나 이 컴퓨터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보통 2년 내지 3년 단위로 성능이나 용량이나 하는 것들이 2배씩 증가합니다. 2배씩.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지금 2년째 쓰면 계속 2배, 4배, 8배, 16배, 그죠? 그 다음에 32배, 64배, 그 다음에 128배,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능력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그 환경에서 이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인공지능한테 네가 스스로 깨우쳐서 네가 공부해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용량이 큰 곳에서 얘가 자유롭게 움직이니까 뭐 얘는 24시간 놀지도 않잖아요. 24시간 계속 일하고 거기다가 또 요즘 기술이 발전해서 한 가지만 공부해라가 아니라 여러 가지 동시에 공부해 이것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속도로 인공지능이 발달할 수 있는 그 환경들이 만들어졌고 지금도 진행해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챗GPT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지금 세상을 확 또 바꿔놨지만 어, 재작년 11월 정도에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한 1년 반 됐나요? 1년 반도 안 됐는데 벌써 세상을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바뀔지 모르는 거죠. 그거 확 바뀌게 된 이 부분이 바로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 그렇게 하나씩 설명을 드렸고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인공지능 그러면 뭐 모든 하여튼 인공 그러면 인위적인 거잖아요. 그죠? 자연적이 아니라 인위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사람의 지능처럼 만들어 보자는 게 그냥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크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머신러닝이라고 딱 얘기를 하면 컴퓨터한테 컴퓨터에 있는 인공지능한테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자, 네가 그러면 열심히 네가 학습한 거 갖고 뭘 해봐 라고 하는 게 머신러닝이 되고요. 그다음에 딥러닝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얘가 스스로 학습을 하게. 내가 준 거 가지고 네가 이걸 학습을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이제 칭하는데, 그러니까 막 인공지능이 막 지가 작곡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소설도 쓰고 그러는 세상이 지금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쭉쭉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하나씩 보면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든 예술 작품입니다. 예술 작품. 그 다음에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저거 가상의 개예요. 개가 실존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개에 대한 이미지도 주고 해놓으니까 지가 알아서 이러이러한 개를 그려줘. 그러니까 바로 그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뭐 인공지능의 활용 사례는 뭐 오늘도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자, 번역기, 번역기. 이제 거의 뭐 동시 통역하는 사람들 다 바꿀 뭐 죽게 생겼어요, 이제. 좀 이제는 뭐 내가 얘기하면 동시에 얘가 통역해서 말을 해주니까 모든 세계 나라의 언어로. 뭐 이제 영어 못하고 뭐 이런다고 해외여행 겁날 필요도 없어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런 세상이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비서, 헤이 빅스비 내비 켜줘. 그죠? 헤이 빅스비 오늘 날씨 어때? 아니 벌써 켜졌네. 자, 이런 세상 왔고요. 챗봇, 우리 카톡에 인공지능 친구 있습니다. 친구 하나 만들어서 나한테 필요할 때 물어보시면 되고요. 또 궁금할 때, 아니면 외로울 때 내 친구 돼줘요. 카톡 친구. 그다음 또 챗GPT. 챗GPT는 업무에 정말 활용 많이 해요. 아마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챗GPT 여러분들하고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제 학습에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좀 알려드릴 건데, 챗GPT는 여러분들 수업하시면서 정말 잘 활용하셔요. 그냥 챗GPT는 내가 공부하는데, 과제하는데, 시험 공부 준비하는데 있어서 내 비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비서자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활용을 하세요. 자, 그다음에 로봇이 기사도 써줘요. 로봇이 주식금융 투자. 뭐 얘는 자문하다가 이제는 사람을 없애버리고 컴퓨터 네가 해. 이렇게 투자해버리고. 법률, 작가, 상담원. 요즘에 또 뭐 그 전화하면 저는 뭐 인공지능 상담원입니다. 뭐 답변이 이러죠. 상담원을 또 대체를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눈에 보이는 뭐 이미지나 영상 처리하는 거. 자, 문자 이미지에서 문자 인식합니다. 옛날 보험과 같은 서류 나오면 보험 심사원이 그거 일일이 다 스캐닝해서 그 문서를 보고 눈으로 탁 보고 심사하면서 다 했어요. 이거 인공지능이 합니다. 그 보험 심사원 또 자리 없어져요. 자, 그다음에 또 이미지 딱 주면 얘를 가지고 정보도 찾아줘요. 상품 정보도 찾아줘. 꽃 정보도 찾아줘. 이런 거 다 해. 그다음에 그 이미지에서 특정 이미지나 정보, 동작도 인식해요. 안면을 보고 누군지 알아요. 그다음에 의료 영상에 옛날 의사 그 판독 의사, 방사선 판독 의사가 보는 이런 거보다 오류율이 인공지능이 판독하는 게 더 적어요. 오류율이 더 적어. 그다음에 자동차 번호판 판독, 뭐 바로 찍히죠. 바로 찍혀서 다 날라와요. 그다음 혼잡도 요즘에 이태원 사건이 일어나고 또 강남에 또 설치했어요. 혼잡도 나면 이제 인공지능이 판단해서 경고 메시지 나오고 경고 방송 나가고 그런 세상 같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한번 가장 체험할 수 있는 게 구글에 있는 티처블 머신이라고 있는데 요거 한번
여러 가지로 좀 해볼 거예요. 해보고 여러분들이 좀 굉장히 쉽게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니까 좀 수고하고요. 자, 이미지 생성해 주는 거 달리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있어서 여기다 말로 이러이러한 거 그림 만들어줘. 얘가 착 만들어줘. 착 만들어. 자, 그다음에 사람 얼굴 생성 막 해요. 아나운서, 가수 막 하고 있고 저기 헐리우드 배우들은 자기네들 영상 이미지에 대한 거 왜 그 소속사라 그래? 영화사들이 이거 다 소유권 자기네들 가져간다니까 이거 다 데모하죠. 우리 다 잘라버리고 이거 갖고 다 인공지능 활용해서 영화 만들면 우리 밥줄 떨어진다. 네. 그래서 또막다 그러고 있습니다. 자, 또 뭐 부정적인 부분도 있죠. 딥페이크. 자, 열심히 포르노 영상에다가 그냥 일반 안 알려진 영상이면 잘 안 보니까 거기다 유명인, 유명 아이돌 가수 이렇게 집어넣고 그거를 포르노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요. 그러면 그렇게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되게 억울하죠. 이러지. 그다음에 사진들 막 성형해요. 내가 딱 했는데 뭐 몸매도 잘 안 나왔어요. 그러면 빵빵하게 뭐 가들도 나오게 짤록하게 이런 거다 성형도 하고 영상에 영상 쭉 동영상 가 있는데 갑자기 보기 싫은 사람은 없애버리고 있고 싶은 사람 올리고 내가 생각했던 과거에 있던 좋은 추억에 있는 이런 영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렇게 바뀌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화 제작에 대한 부분도 요즘 따끈따끈한 최신들 보니까 거의 키워드 주고 이러이러한 시나리오로 이러이러한 걸로 한번 시나리오 제작과 영화를 만들어줘 라고 하면 내가 시나리오 만들고 짜자자작 영화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한 2, 3, 2년 전, 한 2년 전에 나오는 것보다 퀄리티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야, 이거 뭐 영화 제작하는 배우, 뭐 시나리오 쓰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사람만 살아남을 것 같다라고 하는 세상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빅데이터라는 건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쏟아지는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뭐 담을 수 있는 이제 용량도 되니까 막 담아놓고 그래서 거기서 어떤 쓸모 있는 이런 패턴들을 찾아내서 걔를 분석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뭐 분석하는 걸 뭐 이제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데이터 마이닝. 그러면 이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뭐 우리 많이 활용당하고 있어요. 지금 구글 들어가서 크롬 들어가면 광고 아유 보기 싫은데 계속 뜨죠. 자, OTT 광고 넷플릭스나 TV 보시면 맨날 뭐 하나 봤다고 맨날 얘가 추천작이라고 맨날 보여줘. 자, 그다음에 여행과 관광 쪽에 가면 그 숙박 시설도 추천해 주는데 내가 어디 어디 다녔는지 내 취향을 알고 막 제공해 줘요. 자, 유통에 가면 네이버 쇼핑 들어가면 옛날에 뭐 하나 구매했다고 어디 뭐 좀 무점이 있어서 무점 하나 약 구매했더니 맨 무점약 추천하러 올라오고. 자, 교통. 우리 가만히 앉아서 버스 노선 다 나오고 내비게이션 다 나오고 그죠? 정보 다 나오고 다 나오고. 자,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밴드 뭐 또 이거 들어가면 내 취향대로 뭐 이 밴드 뭐 모집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입하세요. 이거 다 우리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활용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아까 조금 이제 디지털을 이해하려면 컴퓨터처럼 생각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했었는데, 자, 그걸 하기 위해서 한번 개략적인 얘기를 한번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순서도 정말 간단한 순서도 한번 실습을 할 거예요. 근데 순서도는 또 아마 젊을 때 좀 보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이 순서도는 근데 현실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는데 기본적으로 좀 원리를 알기 위해서 좀 필요한 부분이라 한번 할 거고요. 그다음에 뭐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부분은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인공지능이 가장 대세이기 때문에 이제 파이썬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언어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서 파이썬으로 딱 요거 하나만 할게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 안녕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 정도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고 조금 더 수준이
글쎄, 조금 더 수준이 되시는 분은 뭐1 더하기 2는 3, 뭐 이 정도? 이 정도까지 한번 해보든지, 이건 한번 맛배기로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스크래치라고 블록 코딩 방식인데, 요거는 아마 디지털 강사 양성 과정에, 그 뭐야, 디지털 사고 교과목에서 아마 요것을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놓고 하면 이렇게 찌찌직 움직이는 것들이 나오는 이런 방식인데, 이것도, 요거는 이제 재수업 시간에는 안 하고,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를 움직이는 운영체제들이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뭐, 윈도우즈, 얘기 많이 들으셨죠? 뭐, 아들, 딸들이 윈도우즈 최신 버전, 뭐, 윈도우즈 11로 되어 있는 거 사주세요. 뭐, 10으로 되어 있는 거 사주세요. 뭐, 이게 필요해요.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런 윈도우즈들 얘기, 뭐, 안드로이드, 이것도 우리 스마트폰에 보이는 운영체제고요. 얘는 우선 컴퓨터를 기본적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얘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데이터베이스는 저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앞으로 막 쌓여 있으니까 요걸 좀 잘 관리하자라는 게 또 데이터베이스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컴퓨터들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쭉 네트워크들로 다 연결이 돼 있죠. 옛날에는 다좀 선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 무선 시대로 막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태동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까 인터넷 우리 다 경험을 했잖아요. 이 인터넷의 태동이 원래는 미 국방부에서 운영하던 알파넷이라고 하는 네트워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그래픽으로 나오는 이런 것도 아니고 문자와 숫자만 보여지는 그런 시절인데 그때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자기네들이 지역별로 이렇게 컴퓨터들을 다 갖다 놨는데 그리고 막 서로 국방성이니까 막 무기 개발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 좀 데이터도 공유를 하고 뭐 협업도 해야 되고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됐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연결을 해서 뭔가 서로 공유를 해보자 라는 개념으로 나왔던 것이 바로 인터넷의 시초가 된 거고요. 이 시초가 뒤로 가서 우리 사진도 나오고 동영상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 초창기에 우리 인터넷 있었잖아요. 이런 쪽으로 발달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선에 대한 부분, 와이파이는 그러지 않나? 그 자녀분 중에서 아예 내 방은 와이파이 잘 안 터져. 나 공유기 필요해. 뭐 이런 또 얘기도 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갖다 놓으면 또 그 SK 브로드밴드나 뭐 그다음에 KT나 뭐 이런 애들 좀 공유기 얘기하면 그거 돈 월 얼마씩 더 주시면 됩니다라고도 얘기를 할 텐데 이런 공유기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집에 가정에 또 공유기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블루투스. 자, 블루투스는 또 뭐냐? 블루투스는 이게 주로 이제 내 PC나 내 노트북 갖고 여기에 이제 주변으로 무선으로 뭔가 연결할 수 있는 장치예요. 그래서 저도 요 마우스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마우스나 이런 것들을 실제 여기 전자적으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 수신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이 마우스는 쓰고 있는 거니까 수신기를 달아야지만 얘가 동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블루투스 기술을 쓰면 이 수신기가 필요 없이 요즘 최신 노트북이나 이런 곳에서는 바로 접속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블루투스 마우스를 사면 굳이 수신기 같은 거 꼽지 않고 설정만 해주면 자동으로 또 마우스를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건 뭐냐? 스마트폰하고 우리 무선 이어폰. 그죠? 이거 블루투스로 연결하고 계시죠? 그래서 스마트폰하고도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요 노트북에서도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주로 요즘에 뭐 이런 주변 기기가 선 있으면 이제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쓰는 주변 기기나 이런 것들이 다 선이 없는, 선 없이 무선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우리 보면 NFC라는 요 기술이 있는데 요거 어디 쓰냐? 우리 맨날 식당에서 밥 먹고 신용카드 결제 올려놓으시죠? 편의점 가서 올려놓으시죠? 버스카드 되시죠? 그 기술이 NFC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근접 무선
통신하는 이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보 보안. 정보 보안은 자, 이렇게 정보에 대한 홍수 쪽에 살다 보니까 이거를 유용한 데 썼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또 뭐 돈벌이라고 생각하고 또는 그걸 뚫어서 뭔가 피해를 입히는 게 굉장히 자기가 기술이 있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뭐 해커라는 얘기는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침입하는 친구들을 해커라고 하고 어쨌든 정보 보안은 뭐냐면 이 정보들이 쌓여 있어요. 쌓여 있는데 걔가 쌓여 있는 이런 정보들이 훼손되거나 변조되거나 유출되거나 이런 것들을 막는 거를 정보 보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공정 유형은 여러 개 나오는데 이거 그때 가서 설명할게요. 보안하는 기술도 그때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